지난 1975년 창설된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육군종합정비창,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한국군 전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를 정비하는 곳입니다. 정비에 필요한 부품 대부분은 사령부로부터 조달받지만 부품이 부족해 제때 공급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장비 생산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입해 써야 하고 핵심 부품을 교체하고 테스트가 필요할 땐 민간 기업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향후 정비 소요를 예측해서 정비 물량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많이 확보해놔야 되는데 지금 현행 시스템이 관급자재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종합정비창이나 보급정비창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정비에 대부분 많이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지원을 못 받으니까 결국 사급자재를 또 사서 쓰거든요. 뿐만 아니라 매년 창정비 물량이 10여 대 안팎인 첨단 무기체계, 비오나 천마 등을 정비하기 위해 군 정비창이 고가의 시험 장비와 기술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하는 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오히려 무기 생산 업체가 정비를 수행하면 중복 투자로 인한 예상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성능 개량과 부품 국산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기 체계 운영 유지비는 획득 비용 대비 최대 4배 정도가 소요돼 군 무기 양산 대규모 감축과 취소에 따라 줄어든 방산 업체들의 생산 물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에 따라 창정비가 고도화되면 K 무기 수출 시 정비를 포함해 군수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한 대우조선 해양뿐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네덜란드, 스페인 등과 항공기 엔진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미국과 전투기 개조에 따른 정비체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가장 중요한 수출 방식이 패키지 딜 방식이거든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간의 정비 지원을 패키지화해서 맞물려 가거든요. 애프터마켓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민간 업체를 지휘 통제하기 어렵고 정비 업체 독점에 따른 단가 상승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 미비 등으로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군 전투 장비의 적정 가동률과 군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정비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90년대부터 연방법에 따라 6회공 정비창을 통폐합해 군과 민간 기업의 정비 물량을 50대 50으로 배분하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 내 정비창을 아예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군 정비 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민군 간의 파트너십을 제고하는 것. 군 정비 지원에 있어서 윈윈 경쟁. 그러니까는 민수 기업들 간의 합리적인 경쟁 구도 하에서 방산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 육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정비창 민영화를 위해 민군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정비 업무와 장비, 시설 이관 등의 협의를 진행해온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개혁안에 반영해 부분적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방안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